문라이트 은양이라는 분이 정우택 의원이 헛소리 할 때마다 읽을 날리겠다 하고 파일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좀 길지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귀담아 드릴 게 많거든요. 정우택 경주 지진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함. 1996년 자민련 소속 초선 시절 8살 더 많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었던 박용석과 언쟁을 벌이던 중 왜 반말하냐는 말에 언제 반말했냐며 유리컵으로 박용석의 머리를 3번이나 내리침. 박용석은 머리에 피를 흘려 응급처치를 받음. 2004년 자민련 시절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서 이회창 지지선거운동을 부탁받음과 동시에 3천만 원을 받아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맞불 집회에서 대통령의 오장 욕구를 도려내고 미이라를 만들고 옷을 싹 벗겨버리는 야당의 권력 찬탈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 2006년 충북도지사 시절 이명박과 나눈 대화. 정우택이 이랬죠. 예전 관찰사였으면 관기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선거 때 출생지 허위 논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진천이라고 되어 있음. 당선될 목적으로 신문의 출생지, 신분, 학력,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직원의 실수였으며 조중동에는 바르게 표기했다고 말함. 비서관에게 감자 강매 갑질 논란, 성상납, 엽기 폭탄주 의혹, 여성의 음모를 넣어 돌려 마시거나 종업원의 팬티를 넣어 쥐어짠 술을 마시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 구속대 착잡하고 특검도 비판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 표적 수사라는 발언도 추가. 10대 촛불 과제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 2010년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같은 시기 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 의원에게 100만 원씩 배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불륜 의혹이 있었던 K모 일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논란, 원내대표 당선 때 연락도 않고 찾아가 문전박대 셀프 연출 논란. 이런 파일이 덧붙여 있습니다. 정우택이 강경화 장관 임명 소식을 듣고 분노하신 분이 이 앞으로 그 정우택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 독선의 뭐 데드라인을 넘었다. 독선의 데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발언을 처음 했는데 민주당은 강경화 임명에 대해 70년 만에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임명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줄 것을. 특히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검증의 문제로 2차 전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히려 민심이라는 물이 빠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 여론을 동력 삼아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준표. 아이 진짜 발정제. 이 발정제 홍 씨께서 미국에 잠깐 이제 골프 좀 치러 가셨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이런 거야. 자기가 계속 말이 바뀌었어요. 난 당권 안 나간다고 했다가 나간다고 했다가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나갈 생각밖에 없었던 인물이에요. 네. 계속 여론의 간을 보면서 생쇼를 하다가 결국엔 들어와서 막 동원으로 약 의심되는 인천공항에서의 그 한 10,000명 모으는 쇼도 좀 하고 세과시 엄청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7월 3일 날 있어요. 7월 3일 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에 지금 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강경화 후보를 놓고 국민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러면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도 강경화를 임명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신된 여론조사들을 리얼미터나 갤럽처럼 굉장히 정기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여론조사는 나름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나름 이 현재 평상시 때는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이렇게 묻잖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흐름이랄까 이런 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성은 예. 정확하게 나오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결국 친박 패당에서 조사파 패당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지들이 주사 놓고 왜 민주당 보고 주사파라고 그러지? 홍준표는 대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론조사 같은 거 안 믿어. 뭐 숨어있는 샤이형도 엄청 많이 있고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은 명정님이 아니고 난 홍준표라고 봐요. 약간 과대망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망상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자기네 정부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왔어요. 여론조사에 의지하면서. 홍준표가 경남도에서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안 했을까요? 무상급식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걸 찬성하느냐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청 써먹었던 새끼 이 새끼가 진짜 열받는 게. 그래놓고 뭐 눈에 뭐만 매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9% 나왔다는 건 이제 호남에 대해서 갤럽에서 나왔던 조사거든요. 네. 이런 걸 이제 묶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장악하는 제일 첫 번째가 선전부 장악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장악돼가지고 여론이 지금 왜곡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일괄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너무 사악하다는 게 북한 김정은은 지지율을 능가한 것이라고 주장도 했고요. 대선 전부터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기관이라며 그 기관은 이 그 갤럽 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이것에 대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왜 공직에 어떻게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을 7%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저는 무서워요. 지지율이 7%나 되잖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고요. 네. 그 홍준표 자체는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가 나는 처음에는 홍준표 스타일로 보면 뭐 대선 후보로 나간다거나 할 때 그냥 강한 발언 쏟아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약 드셔야 돼요. 근데 홍준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백이 있습니까? 뭐 당내 끈이 있습니까?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그냥.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지저대는 거 말고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야지 당 내에서 그나마 강경한 사람들, 강력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여당에 대해서 투쟁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홍준표한테 눈길이라도 한 번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응원합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되면은 대법원에서 판결 나고 잡혀 들어갈 텐데. 그 뒤사정이고 일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아하게 표현해 주신 트위터리안이 있습니다. 황현산 교수님이 써주셨는데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살다가 남들처럼 살려면 세상이 갑자기 황당해지니 주장도 황당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 자유당 이야기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던 것이 홍준표는 지금 친박과 구분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정부가 그렇게 그런 우산 아래에서 경남지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여당 언저리에서. 예. 지금은 자기는 친박도 싫고 지금도 어차피 당권 경쟁에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싫고 다 싫은 상태에서 홍준표 같은 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땐 다 써먹고 조작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사 조작하고. 조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모든 언론사들이 다 문재인에게 줄 섰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뭐 JTBC하고 중앙일보를 이제 비판할 때도 그런 식인 거예요. 문재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홍석현이 손석희 같은 사람 데려다가 반정부로 까가지고 결국 무너뜨렸다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자유한국당에는 미래가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거든요. 그냥 겸허하게 반성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왜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한다거나 뭔가 민간요법을 통해서 센 자극이 아닌 걸로 오랫동안 노력하면 정말 푹 잘 수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수면제 투하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소멸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 질문을 던져야 되는 시기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도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지금 고용불안 심리를 겪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고용불안이라는 어떤 그 근원적 불안에 시달린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 검사로 자기 경력을 시작해가지고 항상 갑의 입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일생에 처음으로 의뢰 입장에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자가
사실은 이명박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팩스용지 같은 거 흔들어 대고 그러면서 정치권 내에서는 점점점 자기가 컨텐츠 없는 정치인으로 센 발언하고 뭔가 선동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화 돼가다가 네. 국회의원 선거 때 기본적으로 한번 떨어지잖아요. 민병두 후보에 의해서. 네. 그러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낭인에 가까울 수 있는 시점에 보궐선거가 딱 생긴 거예요. 김두관 네. 사퇴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네. 재기해볼까 하고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나가서 당선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장의 어떤 포인트 같은 건데 사실은 이미 민병두 의원에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정도면 그 시절만 해도요. 그렇게까지 홍준표가 떨어질 만한 상황도 사실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수도권에서 그 당이 나름대로 선전할 때 홍준표를 지역구 시민들이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홍준표 자체가 지역군에서 쓰레기였다는 의미에 가까워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치워진 상태였는데 다시 불씨를 살려가지고 경남을 거쳐서 지금 대선 후보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컨텐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 매력도 진짜 살벌하게 없다는 거. 동대문구 그 의원이었잖아요. 제가 그 같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그 민병두 의원이랑 그 붙었을 때 그 가까이서 봤었는데 정말 살벌하게 욕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홍준표를 정말 살벌하게 욕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자, 딱 봐도 양아치잖아요. 예. 진정성 없고. 자, 홍준표였고요. 좋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네. 씨. 자, 트위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희님의 트윗입니다. 하는 말마다 저급한 홍준표 씨.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고 얻은 지지율이 99%. 이게 대통령과 저급한 당신과의 차이다. 입에 대통령 올리지도 말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홍준표 말빨이 확실히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트위터에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찾아낸 게 박은경 씨가 저랑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더군요. 돼지 발정제 강간 모의 홍준표가 당권을 쥐어야 자유한국당이 폭삭 망한다. 홍준표의 한 표라고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그리고 그 홍준표가 그 대선 후보 때 여기저기 그 유세 다니면서 약속한 게 많았잖아요. 서울에서는 한강에 빠져 죽자. 뭐 대구에서는 낙동강에 빠져 죽자. 포항에서는 형산강에 빠져 죽자. 제주 가서는 앞바다에 빠져 죽자. 도대체 목숨이 몇 개길래 이게 4번씩이나 죽으려고 그럴까요? 아직도 저승사자가 안 데려갔냐라는 트윗도 좀 있지만 그건 너무 과격해서 제가 읽기가 좀 그런 게 좀 있긴 하네요. 대신 그 간만에 한국어 욕설봇 하나 깔끔한 거 읽어도 될까요? 한국어 욕설봇의 트윗입니다. 엄동설한 섣달 보름에 거적 하나 뒤집어 쓰고 거리를 헤매다가 얼어 돼질놈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질 논란, 성상납, 엽기 폭탄주 의혹, 여성의 음모를 넣어 돌려 마시거나 종업원의 팬티를 넣어 쥐어짠 술을 마시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삼성 이재용 구속대 착잡하고 특검도 비판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 표적 수사라는 발언도 추가, 10대 촛불 과제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 2010년 기업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같은 시기 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청주에서 출마한 시도 의원에게 100만 원씩 배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불륜 의혹이 있었던 K모 머리를 3번이나 내리침, 방용석은 머리에 피를 흘려 응급처치를 받음, 2004년 자민련 시절 당시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서 이회창 지지선거운동을 부탁받음과 동시에 3천만 원을 받아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음,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맞불 집회에서 대통령의 오장육부를 도려내고 미이라를 만들고 옷을 싹 벗겨버리는 야당의 권력 찬탈을 막아야 한 식집에서 41차례에 걸쳐 1,64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논란, 원내대표 당선 때 연락도 않고 찾아가 문전박대 셀프 연출 논란, 이런 파일이 덧붙여 있습니다. 정우택이 강경화 장관 임명 소식을 듣고 분노하신 분이 이 앞으로 그 정우택이 그랬잖아요. 이게 뭐 독선의 뭐 데드라인을 넘었다, 독선의 데드라인을 넘었다 이런 발언을 처음 했는데 문라이트 은양이라는 분이 정우택 의원이 헛소리 할 때마다 읽을 날리겠다 하고 파일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게 좀 길지만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귀담아 드릴 게 많거든요. 정우택 경주 지진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함. 1996년 자민련 소속 초선 시절 8살 더 많은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이었던 박용석과 언쟁을 벌이던 중 왜 반말하냐는 말에 언제 반말했냐며 유리컵으로 박용석의 뭐라고 발언. 2006년 충북도지사 시절 이명박과 나눈 대화. 정우택이 이랬죠. 예전 관찰사였으면 관기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선거 때 출생지 허위 논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진천이라고 되어 있음. 당선될 목적으로 신문에 출생지, 신분, 학력,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직원의 실수였으며 조중동에는 바르게 표기했다고 말함. 비서관에게 감자, 강매,